안녕하세요. 예,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생활 코딩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고잉이라고 합니다. 예, 실명은 아니고요. 부를 때는 이고잉이라고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예, 저랑 이제 오오스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실 건데요. 이 오오스라는 기술은 그 이전까지는 각각의 온라인 서비스들이 말하자면 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혼자서 단독으로 동작하던 것들이 일종의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한 아주 중요한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이 그 단독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돼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서비스가 일종의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이제 같이 해볼 건데요. 이 기술을 제가 처음 접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하면서 되게 좌충우돌을 많이 했는데 항상 느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공부를 했었는데 한 3달 뒤에 다시 하려고 하면 똑같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사슬을 좀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오스의 좀 로우 레벨을 좀 살펴봤더니 되게 놀랄 만큼 단순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오오스가 복잡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되게 단순한 거구나. 다만 걔가 이제 현실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특히나 이 보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해져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순하게 그 오오스의 가장 본질적인 단순성을 좀 드러내 보이는 걸 하고 싶어요. 잘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로우 레벨을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실제 사례들을 이용해서 그 회사들이 제공하는 SDK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SDK를 이용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를 좀 같이 해볼 겁니다. 흐름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아까 안내를 해주셨지만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그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만한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은 저기 깃허브거든요. 깃허브에다가 그 계속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설치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로컬 웹 서버는 그 지금 아직 노드.js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설치하는 법을 모르실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챙겨 드릴 거고 얘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 둘은 뒤에서 이제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조금 더 복잡한 얘기들을 할 때 필요할 수 있어서 요거는 좀 해놓으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오오스 같은 경우 상당히 이게 중급에서 또는 고급으로 가는 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는 강의는 저는 초급 강의를 주로 해요. 특히나 이제 저는 유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약간 유치원 선생님의 포지션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느릴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졸릴 수도 있고요. 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쉽게 설명을 하면은 좀 잘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오오스라든지 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좀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요. 자, 일단 좀 거창한 얘기인데 저는 수단과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봐야 될 것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오오스가 필요한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우리는 어떤 걸 꿈꾸고 있냐?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수업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삼자예요, 삼자. 예, 그렇기 때문에 오스가 삼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오스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그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죠? 예. 옛날에 단톡방이 없을 때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있죠. 근데 문자 메시지는 단체 채팅이 아니잖아요. 양자 간의 채팅이거든요. 그럼 두 사람이 약속을 잡는 건 쉬워요. 근데 세 사람부터는 장난 아니게 어려워지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주체 간의 어떤 약속을 한다거나 뭔가를 주고받는 건 쉬운데 지금 셋이거든요. 이런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스는 우리가 이제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삼자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씩 좀 꼼꼼하게 필요한 개념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수업에 등장하는 삼자는 첫 번째는 요거는 나예요. 여기서 나라는 거는 여러분이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겠죠. 유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양자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서비스를 우리가 뭔가가 있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글을 쓰게 하는 서비스, 뭐 티스토리라든지 또는 뭐 이런 서비스들 있죠.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용자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이거 아주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 제가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들에 해당되는 서비스로는 페이스북이나 또는 구글 같은 또는 여러분의 서비스가 이게 될 수도 있겠죠. 이 그들의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다가 글을 썼다라고 했을 때 이거 별로 실용적이진 않지만 나의 서비스가 그들의 서비스에 접속해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담벼락에다가 글을 썼다라고 포스팅을 한다든지 또는 구글 칼린더와 같은 서비스에 언제 글을 발행했는지에 대한 날짜를 적어준다든지 이런 일을 나의 서비스가 사용자 대신에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 보안입니다. 인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서비스가 그냥 요거를 막 핸들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서비스가 나의 서비스가 사용자 대신에 그들의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인증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때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겠죠. 이거를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되게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많습니다. 예. 저 회계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 회사에서 장부 같은 거 작성할 때 은행에 접속해갖고 자동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동작해요. 믿어지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 그들의 서비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봐서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우리 서버에. 예. 쉽죠? 아주 강력하고. 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아주 심플하고 강력하지만 삼자 모두가 되게 꺼림칙한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일단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 아이디와 구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처음 보는 서비스한테 준다는 게 얼마나 꺼림칙해요. 심지어 구글 같은 회사는 비밀번호 저장할 때 자기들도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저장하거든요. 근데 이걸 평문으로 제공한다는 게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많은 사용자들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을 다 똑같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A라는 서비스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면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한 번에 뚫릴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의 서비스 입장에서도 행복할까요? 아, 이거 되게 꺼림칙한 정보예요. 이거 거의 독 같은 거, 독. 예. 이걸 갖고 있다가 내가 해킹을 당해서 유출이 되면 이거 소송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비스 입장에서는 되게 기가 막히는 거죠. 왜요? 사용자가 알아서 비밀번호를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자, 어때요?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꿔야죠. 예,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용자의 그들의 서비스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요. 임시 비밀번호.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임시 비밀번호의 특성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임시 비밀번호는 그들의 서비스가 랜덤한 방법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거를 만약에 대입 공격으로 하려면 뭐 1000년이 걸리는 그런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고유한 다른 데서는 쓰이지 않는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들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A, B, C, D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때요? 모든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꿈꾸는 건 전체 기능 중에 예를 들면 B와 C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비밀번호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얘가 털려도 훨씬 덜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제한이 없어요. 무기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디와 이 임시 비밀번호가 기간이 있어서 1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한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이제 삭제되는 그런 비밀번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게 된 거죠. 예.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 주는 기술이 뭐냐?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OOS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OO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저 임시 비밀번호거든요. 그 임시 비밀번호를 OOS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액세스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액세스 토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액세스 토큰. 자, 액세스 토큰이 우리 수업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걸 얻어내면 우리는 OOS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살펴보겠지만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얻어내면 그들의 서비스에도 액세스 토큰이 있고 우리의 서비스에도 액세스 토큰이 있어서 같은 값이겠죠. 우리는 이 액세스 토큰을 제출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일부 기능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나요?
자, 이게 우리 수업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30초를 드릴 테니까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한 얘기를.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속으로 설명하셔도 좋고 옆에 계신 분이랑 대화하셔도 좋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뒤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그때 이제 좀 쉬셔도 좋을 거고 될 수 있으면 머릿속에서 좀 꺼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막히는 부분을 질문하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OO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를 너무 테크니컬하게 보시면 어렵거든요. 이거 되게 행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뭘 먼저 하나요? 저 며칠 전에 했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행위인데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얘가 기술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공문서랑 똑같은 행위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절차는 첫 번째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서비스를 그들의 서비스에 등록하는 등록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등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출생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동사무소 가서,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뭐 우리 애기 태어났어요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나요? 뭘 발급해줘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해주잖아요. 우리는 또 뭘 제공해야 돼요? 이름, 또 주소, 이런 정보들을 발급해줘서 양쪽이 다 같은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절차를 할 건데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자, OOS는 표준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3자를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유저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뭐냐면 유저의 정보예요. 우리는 유저의 정보를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정보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서비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의 소유자를 뭐라고 하냐면 OOS에서는 리소스 오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OOS와 관련된 다큐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리소스 오너라는 표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그런 문서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 리소스 오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그들의 서비스를 OOS에서는 리소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리소스 서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소스 서버와 리소스 오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 나의 서비스는 이걸 왜 그냥 리소스 클라이언트라고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얘는 그냥 클라이언트라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OOS 공식 매뉴얼을 보시면 여기 하나가 더 등장하거든요. 오솔라이제이션 서버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복잡하게 4개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하나로 저는 퉁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자가 등장해요.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따져 보세요. 이름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생신고하러 갑시다. 사업자 등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OO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양자가 서로 교환하는 정보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리소스 서버에게 저 여기 앞으로 당신의 서비스를 OOS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등록할 때 자, 이런 정보를 서로 교환해요. 자, 일단은
그럼 리소스 서버는 클라이언트 ID 값을 생성해요. 마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듯이 국가가. 그럼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ID를 1이라고 합시다. 우리 복잡한 기호는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값도 생성해요. 2라고 합시다. 자, 이 중에서 클라이언트 ID는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아요. 사업자 번호 같은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절대 노출되면 안 돼요. 예? 제3자한테 노출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마치 우리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관계입니다. 근데 아이디가 노출된다고 큰일 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아이디는 뭐가 중요해요? 중복되지 말아야죠. 비밀번호는 중복돼도 괜찮아요. 근데 노출되면 큰일 나요. 이것도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등록을 하면은 그 리소스 서버가 우리의 클라이언트에게 당신의 우리 서비스에서의 아이디는 1번이고요. 비밀번호는 2번이에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양쪽 다 같은 정보를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초반에 등록해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OAuth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게 뭐라고요? 액세스 토큰이에요. 토큰이란 말은 그냥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자, 바로 이 액세스 토큰을 리소스 서버가 어디로 배달해 줄 것인가? 그 배송지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의 주소가 a.com이다. 그럼 a.com에 슬래시 예를 들면 나는 콜백이라고 하는 저 주소로 액세스 토큰을 배달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저렇게 구현을 해놓고 그리고 리소스 서버한테 알려줘서 리소스 서버가 예, 알겠습니다. 액세스 토큰 발급되면 a.com의 콜백으로 배송해 드릴게요. 라고 기록해 두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그 출생신고 끝난 거고요. 사업자 등록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말로 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과정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페이스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개발자 페이지 가봅시다. 자, 검색 엔진에서 페이스북 디벨로퍼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페이지가 있죠. 이 페이지는 뭐냐면 페이스북 플랫폼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털이에요. 자, 이 웹사이트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앱을 만들어야 돼요. 페이스북 앱.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그인 하시고 더보기 제가 안 돼 있네요. 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내 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앱 추가라고 있어요. 저 새 앱 추가, 저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 출생신고, 사업자 등록 같은 거예요. 페이스북 플랫폼 위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셔야 돼요. 자, 새 앱 추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할까요, 우리? T 아카데미 OAuth 저는 이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복잡한 이름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이메일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앱 아이디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자,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해결하시고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인증 같은 거 복잡하게 물어보나요? 뭐 전화번호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하라고 하나요? 안 그래요? 예,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제출하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자,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페이스북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설정. 자, 페이스북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여러분들 본 적 있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요건데 요게 말하자면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획득하는 관문이면서 액세스 토큰을 획득한다는 그 행위는 사실은 페이스북 로그인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는 인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자 대신에 액세스 토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는 이따가 우리 차차를 해보고요. 아무튼 페이스북 로그인 하기라고 하는 이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운영체제 그 플랫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웹을 할 거기 때문에 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그 운영할 사이트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자, 요걸 하려면 우리가 웹 서버가 일단 필요해요. 아, 근데 그건 이따가 하면 되니까 일단 등록부터 합시다. https localhost 8000번 이렇게. 자, localhost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라는 뜻이죠. 예. 제가 이따가 우리 Node.js 깔라고 말씀드렸죠. 그 Node.js를 설치하면 제가 웹 서버를 같이 깔아볼 거예요. 예.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은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 좀 시련이 많았잖아요. 보안적인 이슈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등록하는 과정이. 그래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HTTPS를 강제해요. 예. 그래서 그 HTTPS가 아니면 아예 개발 환경에서도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입력한 이 주소는 여러분의 운영할 서비스의 주소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계속. 그럼 밑에 보면은 페이스북의 로그인 기능을 나의 애플리케이션에 구현할 때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튜토리얼이 나와 있는데 그냥 쭉 넘어가세요.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핑. 예. 자, 그리고 대시보드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뭐 정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뭐더라? 설정, 기본 설정이었나? 자,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바로 앱 아이디가 발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주민번호, 사업자라면 사업자 번호 같은 걸 발급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앱 시크릿 코드라고 있어요. 요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려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출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기를 눌러도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물어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크릿 코드는 절대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첫 번째로 해볼 거, 예. 뒤에서는 시간이 나면 다른 것도 해볼 건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해볼 거는 서버 사이드 기술 또는 백엔드 기술이라고 하는 뭐 PHP나 Node.js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웹브라우저 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고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API를 호출해서 우리 서비스가 사용자 대신에 페이스북을 제어하는 걸 해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앱 시크릿 코드는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은 아예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에 앱 시크릿 코드를 놓으면 누가 보겠죠. 예, 그러니까 앱 시크릿 코드는 백엔드가 있는 PHP나 또는 JSP나 또 뭐죠? Node.js 같은 걸로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이 있을 때 시크릿 코드를 사용해서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 수업은 일단 이게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앱 아이디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우리는 지금 뭘 알게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정보를 등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등록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토큰을 페이스북이 어디로 배달해 주면 되는지 그 배송지 정보를 적어줘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redirect URI라는 값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요건가? 자, 페이스북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설정이 나올 거예요. 그 설정으로 가셔서 유효한 OAuth Redirection URI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액세스 토큰을 어떤 페이지에서 받을 것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로 들어오시고요. 핑. 예.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https localhost 8000번 그리고 fb low.html 이게 우리가 만들 웹페이지의 이름이거든요. 저기로 배달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엔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기 말고 다른 데로는 액세스 토큰을 배송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엄한 데로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딱 저기로만 보내고 만약에 누군가가 액세스 토큰을 요청했는데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주소로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이것도 보안과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변경 내용 저장을 하시면 이제 끝났어요. 행정적인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된 상태고 그러면 우리는 redirect URI라는 값까지도 갖게 됐으니까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서버가 양자 간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그럼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마음의 소리로. 친구랑 얘기하시면 더 좋아요. 같이 오신 분들은. 그래서 어떤 OAuth 시스템이건 결국에는 이렇게 동작해요. 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구글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보시면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되게 본질적인 모두가 공유하는 특성인 거고 차이점은 서비스마다 약간의 정책적인 차이 또는 그 서비스 설계하는 사람들의 취향의 차이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해볼 거예요. 구글이랑 같이.